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어쩌다 퇴사 박병민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퇴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잡으로 쇼핑몰을 시작해서 현재는 쇼핑몰이 본업이 된 어쩌다 퇴사라고 합니다. 어쩌다 퇴사, 줄여서 어사님이라고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근황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지금도 쇼핑몰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쇼핑몰 매출이나 순익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트렌드헌터에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같이 이제 라이브에서 만나 뵙고 했었는데 이제 엄청 유명해져서 오늘은 제가 좀 빨대를 꼽아서 구독자를 빨러 왔습니다. 가장 제가 대표님한테 좀 여쭙고 싶었던 거는 직장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도 과연 이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셀러 창업 열풍이 계속 될까요? 저는 강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알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지난 해부터 이제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이자도 올라가고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네. 온라인 쇼핑몰 역시 오프라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수요도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요즘에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 금리의 변동폭, 만약에 내가 5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금리가 쭉쭉 올라서 80만 원, 90만 원이 되면 그 차이를 온라인 부업으로 메꾸려고 뛰어드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판매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대량 등록도 있었고, 뭐 해외 구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쿠팡에서 로켓, 그다음에 제트,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위탁, 뭐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대표님이 봤을 때 내가 다시 초보자로 돌아간다면 어떤 판매 방법을 먼저 한번 실행하시는 거가 안정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염두하고 시작을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처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할 때 우리 스토어를 치고 들어오는 경향이 나중에 브랜드 스토어가 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쇼핑몰을 시작을 하되 결국에 내가 브랜드와 나중에 더 많은 매출을 만들고 순익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카테고리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정 분야, 특정 품목에서 시작을 하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종합몰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월등하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쇼핑몰로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다 자기만의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판매하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스토어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고선 나도 나중에는 저런 스토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보고선 그것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거기에 소구점이 돼서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사실 제일 좋지만 만약에 두 가지가 결합되진 않는다면 잘 팔리는 제품을 먼저 찾고 네. 거기부터 판매를 해보면서 카테고리를 늘려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사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전통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뭐 크게 지재권 이슈나 네. 뭐 누구한테 경쟁사한테 뭐 크게 뭐 이 상품 내려라 네. 이런 거를 받질 않거든요. 쉬운 방법들은 잘 팔릴 수 있지만 내가 브랜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러면은 대형 키워드 제품을 못 팔더라도 소형 키워드 제품에서 조금 하나하나의 판매량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더 큰 키워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사님이 판매 방식도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저한테 창업 관련 이제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받으러 오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인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말이 꼭 있어요. 유튜브에서 본 거 매출 올라오는 거 그거 진짜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혼자서 뭐 몇천만 원 아니면 1억의 매출을 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대표님도 얼마 전까지 직장인이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직접 와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쇼핑몰을 투잡으로 했을 때는 이제 유튜브 나온 사람들 저 매출 진짠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스마님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러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방향성을 잡아라. 이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쵸. 가르침이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도 또 다른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방향성대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출을 내고 순익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거의 한 2, 3년 전에 쇼핑몰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또 옛날 방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에 또 스토어 하나 만들어서 또 매출을 내고 순익을 가져가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법만 제대로 되면 지금 시작해도 무조건 되긴 하거든요. 지금 딱 정확히 핵심을 찝어주셨는데 늦었다거나 아니면 이미 레드 오션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됐을까? 그 왜라는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찝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아마 매출을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속하는 게 어렵죠. 네. 예, 한 번 찍는 거는 누구나 한 번씩 찍지 않나.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온라인 셀러의 삶은 좀 장단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 쇼핑몰은 절대 5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죠. 예. 쇼핑몰은 500만 원, 1000만 원, 5억, 1000억 이렇게 벌려고 하는 사업이지 그냥 내가 50만 원, 100만 원 사는 거는 사실 부업이고 그러면 내가 부업으로 접근할 때 본업인 사람들 그리고 방금 이렇게 목표를 크게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부업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초기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갖고 나도 저렇게 나중에 큰 키워드, 큰 제품에서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분명 돈을 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턱 퇴사하고 나면 사실 저도 좀 시점이 빠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고생을 많이 해서 저도 한 반년을 고생했거든요. 퇴사를 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조금 안정화가 됐는데 무턱대고 퇴사하는 건 절대 아니고 사업을 할 거면 나중에는 퇴사는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은 뭡니까, 장점? 온라인 셀러가 되니까 직장인들이 이게 정말 좋다. 아무래도 잠자면서 뭐 주문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직장인이랑 비교했을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사실 일어나고 그렇죠. 좀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싶으면 늦게까지 일하고 또 미팅 이런 거 있으면은 중간에 갔다 오더라도 직원들이 다 일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확장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닐 때는 제가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린 걸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못 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이게 온라인 셀러를 투잡일 때랑 본업일 때 차이인 것 같고요.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장애는 뭐 기본으로 네. 안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안고 가면 이제 단점이 아닌데 저한테는 안고 가는 그 과정 기간은 단점이었어요. 박병민 대표님이랑 어사님이랑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그냥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셀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게 어사님의 소싱, 판매 노하우를 한번 빨대로 쭉쭉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대표님은 어느 쪽을 선호하시고 그 이유는 뭔지 대표님이 보셨을 때 사입이 유리한 것 같으세요? 위탁이 유리한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하면 저는 제품 소싱의 기본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에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